여러분, 제가 연간 6,000명의 자영업자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자금 중 가장 기본인 신용보증재단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들에서 90% 이상은 정책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굉장히 막연하고 뭔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본다면 소상공인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식업을 하던 시절에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지만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괜히 시간 낭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야 할까요? 우선 업종 상관없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게 된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출이 적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권에서 신용 점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 담보력이 미약해서 안 된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신용보증재단은 대표자의 신용, 매출, 그리고 사업성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은 향후 사업자의 사업 가능성을 위해서 은행과 다른 조건으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중앙회 그리고 지역보증재단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지역보증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별로 지역보증재단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융자를 받게 되는 곳은 중앙회가 아닌 지역보증재단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에 따라서 금리와 한도가 조금씩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특례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보증재단에서 흔히들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대리대출의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상품들, 특례보증이라든지 일반 상품을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영자금하고 그리고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확인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상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보증상담을 하실 때 금리는 이미 확인증에 나와 있는 금리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도는 대표님의 신용과 매출 그리고 사업성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도가 결정이 되고 보증료율이 100%냐 90%냐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보증기관에서 전체를 보증을 해줄 거냐 아니면 90%만 해줄 거냐 10%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게 될 거냐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 100%의 보증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의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다 갚아드리겠다.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통 승인이 100% 떨어지게 됩니다. 85% 보증, 90% 보증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간편심사가 이루어지고 은행에서 10%든 15%의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다 보니까 간편심사를 통해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특례보증이나 일반 상품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과정 정도만 대표님들께서 아시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청 방법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복잡해서 서류 챙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업 1, 2개월 그리고 1년 미만의 기업들은 사실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맡긴다고 해서 크게 한도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자산의 가치와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무료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 알아보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사업자분들의 유튜브를 소비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쌤이었습니다.